자, 오늘 페이지 102페이지 달의 크기와 운동인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먼저 달의 크기 했는데 이건 뭐 여러분 아주 뭐 간단한 거 삼각 비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서 일단 스킵하고요. 달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라는 놈이 어떻게 운동합니까? 하면 달의 지구 주위를 공전하죠. 그렇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다. OX. OX.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한테는 태양빛이 이렇게 오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지? 그렇습니까? 응. 굳이 그렇게 있습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오도록 해볼게요. 난 이게 설명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양이 있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겠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 방향, 시계 방향입니까? 안시계 방향입니까? 안시계 방향이네요. 달의 운동에 대해서 달의 공전입니다. 어떤 방향 움직입니까? 하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에서 우리는 동에서 서라고 부릅니까? 서에서 동이라고 부릅니까? 서에서 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달이 공전,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공전의 주기가 있겠죠. 달의 공전 주기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상월과 그리고 상망월로 소개되는데요. 일단 달의 위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건 상망월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음력한 달입니다. 29.5일입니다. 항성은 얼마죠? 27.3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상망월로 음력 한 달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태양빛의 반사 존재인데요. 지구 입장에서 달이 여기 있답니다. 태양과 같은 방향인데요.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달의 위치를 뭐라 부릅니까? 예, 좋습니다. 상입니다. 음력 1일입니다. 나는 음력 1월 1일 날 다시 말하면 설날에 달 보러 나갈 거다. 안 되죠. 달과 함께 태양이 뜨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 우리가 흔히 뭐 구정이라고 합니까? 뭐 설날 이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15일 뒤에 달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와 있겠죠. 이 달 위치는 뭐예요? 좋습니다. 여기가 망입니다. 음력 대보름 하잖아요. 보름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바퀴 돌아오네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쪽에 있는 달이에요. 이 달은 상현이라고 합니다. 음력 7, 8일께쯤 되겠네요. 여기 있는 달이에요. 하현이라고 합니다. 음력 22, 23일께쯤 되고 있습니다. 위치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요. 어차피 우리가 몇 시입니까? 라고 할 때는 태양을 기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위치 몇 시입니까? 밤 12시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쪽에 있네요. 동해 바다 넘어서 태양이 보입니다. 동해 바다 넘어서 태양이 보인다? 몇 시입니까? 그렇지. 이거 새벽 6시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쪽에 잡아볼게요. 이제 서해 바다 넘어서 태양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나라 뭐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실 텐데, 그죠? 동쪽, 남쪽, 서쪽. 쌤, 북쪽은 안 그립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북쪽 방향의 태양, 달 보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동남서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쪽에서 서해 바다 쪽에 보인답니다. 태양이. 서해 쪽으로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위치는 몇십니까? 저녁 6시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달의 이제 달의 이제 저기에 따라서 저녁 한 7시에 저녁 한 7시 넘어서 이제 달이 질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패턴은 이제 저녁 6시에 지게, 새벽 6시에 뜨게 해놨습니다. 물론 뭐 한낮에
대낮에 남쪽 하늘에 태양을 봤다면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뭐 낮 12시에 뭐 태양 말고 다른 거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와이어하겠습니다. 자, 노트 하나 준비하시고 요거 한번 그림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널찍널찍하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건요. 여기다 조금 더 오버하면 행성들 있잖아요. 금성과 같은 내행성이나 또는 화성 같은 외행성도 이 그림 위에서 놀아요. 내행성은 이쪽에 그림되어 있고요. 외행성 이쪽에다 그림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위치 네 가지, 우리나라의 위치 네 가지, 다른 위치 네 가지 정리해 주십시오. 맨날 노트 하나 안 주고 다니는 저런 사람들 진짜. 누구요? 아, 노모 씨한테 모준성 씨. 네? 저요? 아무자리도 안 들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이 부분은요, 관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보고 지금 당장 나가서 달 봐라, 당장 나가서 금성 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그죠?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관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이 그림을, 맨날 그리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입니다. 페이지 102쪽 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준성아, 뭐하냐? 아이씨, 폰질 나고 있고요. 놓은 게 아니에요. 뭐, 영재원에 들어와가지고 본 거예요. 불합격입니다요? 네? 네? 아니요. 자, 다시 볼게요. 음력 1일 삭이랍니다. 삭은 뭐야 뭐요? 뭐예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네요. 삭 언제 뜰까요? 예. 물론 이제 요즘에는 태양 저기가 플러스다 보니까 새벽 6시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양이 뜨고 저녁 6시보다 태양이 조금 더 늦게 지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언제 뜹니까 하면 새벽 6시에 뜹니다. 낮 12시에 남중하고요. 그러면 이놈은 새벽 6시에 삭의 위치가 뜨고 낮 12시에 남중하고 그리고 저녁 6시에 서쪽 하늘로 지게 됩니다. 문제는 낮의 시간이라는 것은 낮의 시간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이 시간은 관측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관측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sak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없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력 7, 8일께쯤 다시 만나면 여기가 상해달이에요. 상해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데 어느 부분이 보입니까? 이쪽 부분 보이지만 얘는 안 보입니다. 관측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오른쪽 반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오른쪽 반달을 우리는 이렇게 쓸게요. 오른쪽 반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뜰까요? 하는데 뜬다는 개념은 동쪽 하늘에 뜬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낮 12시에 동해바다, 낮 12시에 동해바다 너머에 상해달이 보입니다. 낮 12시에 뜹니다. 저녁 6시에는 남쪽 하늘에 상해달이 보이네요. 남중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진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볼 수 있습니까? 하면 해진 뒤에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달의 관측 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넘어가네. 됐습니까? 노란 색깔 칠한 부분이 달의 관측 가능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음력 15일 보름달입니다. 망의 위치죠. 태양빛이 온전히 다 반사되니까 이게 동그랗게 보이겠네요. 언제 뜹니까? 하는데 저녁 6시에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질 때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뜹니다. 밤 12시에 남중하고요. 그리고 새벽 6시 되니까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뜰 때 새벽 6시에 서쪽 하늘로 달이 보름달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시간은 밤 동안 1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합니다. 되겠다고. 하늘 따라 볼까요? 하늘 달은 역시 이쪽 부분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은 못 봐요. 그럼 이거나 같습니까? 하면 여기에서 보는 거고요. 오른쪽 반달입니다. 이 하늘 달 보는 것은 이쪽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눈이 이쪽에 있다면 왼쪽 반달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달은 왼쪽 반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왼쪽 반달로 음력 22, 23일께쯤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얀 달은 언제 뜨는데요? 밤 12시에 동해바다 넘어서 하얀 달이 떠오릅니다. 밤 12시에 뜨고 새벽 6시에 남중하고 낮 12시에 서쪽 하늘로 집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시간은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서쪽 하늘에 하얀 달이 지는 걸 봤잖아. 가능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낮 12시에 동쪽 하늘에서 상해 달이 뜨는 걸 나는 봤다. 불가능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관측 가능한 시간은 상해 달 또는 하얀 달, 반달은 6시간 정도 관측 가능하고요. 보름달이 12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패턴 다시 한번 볼까요? 삭일 때 뜨는 시각은 새벽 6시였습니다. 상행되면서 뜨는 시각은 낮 12시가 됐다고요.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저녁 6시입니다. 뜨는 시각이 빨라지는 겁니까? 늦어지는 겁니까? 늦어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달이 공개다 보니까 상망울로 달이 뜨는 시각은 늦어집니다. 근데 요렇게 오는데 12시간 걸렸어요. 그죠? 이렇게 오는데 12시간 걸렸어요. 며칠 걸려서? 음력 보름 걸려서.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각은 늦어집니다. 얼마나? 매일당 50분 정도 늦어집니다. 패턴 이해됐습니까?
물론 남중한 시각도 어떻게 되겠어? 매일 50분 늦어지고 지는 시각도 매일 50분씩 늦어지죠. 뛰는 게 늦어지면 남중하는 것도 지는 것도 늦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게 지는 시각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돌아가면 각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음력 한 달, 어차피 뭐냐면 지구도 뭐가 있기 때문에 공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을 27.3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관심 있는 건 상망을 29.5일이거든요. 음력 한 달 29.5일 동안에 360도 돌아요. 그럼 하루에 몇 도 돌아야 될까요? 대략 한 13도 정도 돌아요. 그래서 매일 약 13도 정도 돌아요. 음력 한 3, 4일쯤 보면 이 정도쯤에 있겠네요. 음력 3, 4일쯤 보면 한 이 정도쯤에 있겠습니다. 이 달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하면 태양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오른쪽 눈썹달의 형태로, 즉 초성으로 보입니다. 초성달은 음력 요렇게 보입니다. 오른쪽 눈썹달입니다. 그럼 뻔뻔하게 이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면 금운달인데요. 여기가 초성이냐. 금운달은 왼쪽 눈썹달의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금음으로 왼쪽 눈썹달의 형태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초수달은 언제 뜰 것 같습니까? 초수달은 언제 뜰 것 같습니까? 뜨는 시각은 아침 한 9시 정도 뜨겠네요. 뜨는 시각은 새벽 6시, 낮 12시 그 사이쯤 하면 되겠잖아. 뜨는 시각은 아침, 오전 9시 정도. 언제 남중하겠습니까? 낮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 남중하겠죠? 이거 봐요,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이 시간대 못 봐요. 그럼 언제 집니까 하네요. 해진 뒤에 밤 9시 정도에 지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아까 말했지만 저기에 따라서 한 10시 정도 질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관측 가능합니까 하면 해진 뒤에 관측 가능하니까 관측 가능한 시간은 이 정도 되겠네요. 금음달은 언제 관측 가능하겠습니까? 금음달이 뜨는 거는 좀 더 이따 뜨겠지. 새벽 3시 정도 돼야 떠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앉아갖고 금음달 뜨는 거 쳐다본다면 뜨죠?
안 떠져요. 한 새벽 3시, 4시 돼야 떠요. 알겠습니까? 새벽 6시 해 뜨면 이제 더 이상 못 보죠. 금은달이 받지 않은 시간은 요 정도쯤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래 초승달 뜨고 있는 이런 시간에도 뭐 다들 교실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있으니까 달 보기가 좀 힘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가족끼리 행사 놀러 간다든지 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초승달을 보는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금은달을 보는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초승달을 보는 게 아무래도 그죠? 뭐 저녁 때 밥 먹었다가 이제 밥 먹고 나오다가 초승달이 있네? 그거 볼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알겠습니까? 나는 금은달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 나는 새벽 3시 또는 뭐 아침 6시 정도 학교 가는데 금은달이 떠 있는 걸 봤다. 금은달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입니까? 금은달 본 적이 있다.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있는데 그게 금은달이냐 초승달이냐를 새벽에 보면 금은달이고요. 새벽에 보면 금은달이고 저녁에 보면 초승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어르르르하게 달을 본 것 같아 하면 무슨 달? 금은달이에요. 글쎄요. 그렇게 새벽에 본 적 있다? 없습니까? 아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그 달을 봤을 때 그 달을 보고 느끼는 당신의 감정은 뭡니까?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 기억이 너무 옛날이라서 그렇지만 어떤 금달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졸립다. 졸리시다? 새벽이잖아요. 새벽이죠. 그러니까 졸린 눈 비비다가 화장실 가다가 쓱 봤다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이거 첫 수업 한 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우리 셰페이드 2F에도 달의 운동에 대해서 소개가 됐고 그때도 내가 비슷한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네, 기억할까? 금은달을 봤을 때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소설가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금은달을 보고 썼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달에 이입을 하면 달의 감정은 달에 보는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던가요? 다 까먹었습니까? 우리가 1월달, 2월달 뭐 그 정도쯤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주사 묵는 내려놔. 지금 문학사적인 감정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쪽팔고 있고 어떤 감정이 작자한테 들까요? 언제 보는 달인지 얘기해보면 이 달은 새벽에 보는 겁니다. 새벽에 보려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 달을 못 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새벽 3시, 6시 이때 퇴근하는 사람이나 아니 그때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밤새 보초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걸 서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달을 보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 말 그대로 야심한 밤.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시리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그 달에 투영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퇴근하는 사람이나 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대표적으로 새벽 그때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빌딩 청소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새벽에 출근합니다.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그 새벽에 출근합니다.
강남의 뭐 빌딩들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출근해야 되는 시간들이 대충 뭐 새벽 한 4시 반, 5시 뭐 그 정도쯤에 출근을 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면은 8시 뭐 8시 경우에 따라서는 9시, 10시 근무점 가면 이제 직장인들이 막 들어오죠. 뭐 결국에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건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뭐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강남에 살까요? 그럴까요? 강남 캐논 그 빌딩을 청소한 사람들이 그 옆에 삼성동, 서초동 이런 데 살까요? 자, 강북구, 뭐 노원구 뭐 이런 쪽에서 버스 타고 새벽 3시 반에 출발, 새벽 3시 첫차, 새벽 3시 반 첫차, 새벽 4시 첫차 이런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명을 해줬습니다. 고마움 좀 느끼고 뭐 그런 거에서 하자 뭐 새벽 첫차를 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하자. 요즘은 그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김용만, 유재석 뭐 회사관 그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런 예능들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네요. 고등학교 힘들죠. 모르겠습니까? 그 새벽에 순찰 돌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새벽에 군인들 경비보 조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새벽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힘들어하는 그때 달을 보고 그 달에 대한 수영이 시리다, 슬프다, 가슴 아프다, 힘들다 뭐 그래 누구나 다 피곤하다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저 달 보고 희희낙낙 달 보고 희희낙낙할 수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점은 상해달이라든지 보름달 이런 거죠. 즐겁다 축제 그냥 뭡니까? 해지면서 불 피우고 고기 구우고 축제의 시달 아니겠습니까? 페이지에 104페이지에 걸쳐서 달의 위상에 대해서 그리고 관측 가능한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봤습니다. 이 얘기들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나가서 달 관측하라 뭐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 없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언제든지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오늘 음력 며칠이야? 16. 음력 16일? 그럼 이제 뭐 환한 보름달이겠군요. 그죠? 별게 다 보고 있다. 음력도 그 아이가 산에서 그러네요. 예. 정리 한번 더 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그 뭐냐 오늘 3시 반쯤? 응? 오늘 3시 반쯤에 그 하늘을 보인다는데 아닌가? 보름달이 3시 반쯤에 낮 3시 반쯤에 봤다고요? 아니 그 오늘 밤 3시 반쯤 오늘 보인대요. 밤 아니고 아까 새벽 4시 반에 행성 전체 어. 일렬로 보인다고. 아 그래요? 오늘도 보일 텐데 아닌가? 뭐야 행성이? 오늘 자느라 못 봤어요. 지금은 카메라로 지금 내가 저 핸드폰으로 해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1박 2일 뭐 새벽에 이제 금음달이 걸리고 그 옆에 반짝이는 별 하나 보이던데요. 아마 금성지시네요. 그걸 TV 프로그램을 이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서쪽 하늘 바라보니까 서쪽 하늘에 막 태양이 지고 있다네요. 했습니다. 서쪽 하늘에 태양이 막 지고 있대. 언제 관측한 거지? 저녁 6시에 관측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녁 6시에 어차피 사은 함께 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초승달은 언제 보입니까? 하네요. 저녁 6시면은 초승달은 이 정도쯤에 초승달이 보이겠습니다. 상해달은 어디서 보이겠습니까? 근데 저녁 6시에 남쪽 하늘에서 남중하는 상현을 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왜 7, 8이야? 본다는 데 본다고요? 동쪽 하늘에 막 이렇게 오는 이게 음력 15일에 봅니다. 쌤 그러면 한 2일, 3일 이 정도쯤은 한 2일 이 정도쯤은요 한데 보름달에서 요만큼 빠지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 7현인가 아마 이름을 쓰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전용에서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측자가 있고요. 동, 남, 서. 동쪽에 태양이 막 떠오른대요. 이건 언제지? 이건 새벽 6시 찍었잖아. 새벽 6시에 보름달은 어디 있을까요? 서쪽 하늘로 막 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동그란 보름달이야. 음력 15일. 이해됐습니까? 하얀 달은 어디 있을까요? 하얀 달은 남중하는 하얀 달 남중한 새벽 6시에 남중하는 왼쪽 반달, 금달은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음력 한 22, 23일겠죠? 요 왼쪽 눈썹 달 이거 음력 한 27일겠죠. 이런 정도 따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하겠습니다. 음력 한 18일, 19일께쯤 하면 이 정도 줄여주면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정해주십시오. 정리가 다 된 사람들은 10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있는 한 페이지에 107페이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달에 대한 위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 그에 맞는 시각 이거 달의 위상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행성, 외행성, 행성 붙여놓으면 간단히 또 점수 먹습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을 상당수 외워야 된다지만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외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태양 위치 놓고 빛을 반사시키는 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위치 놓고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107페이지) 해보십시오. 아우 일찍 오셨어요. 되지 않죠? 괜찮니? 이거 동영상 있다고 해서 보나? 아빠 좀 열심히 보세요. 에라이. 아, 저 진짜 열심히 보세요. 오늘 4시 나죠?
페이지 104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달의 운동에 대해서 달의 공전을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럼 뭐도 있을까요? 당연히 자전도 있고. 달의 자전주기는 요 항성월과 같습니다. 27.3일입니다. 항성월 언제라고요? 27.3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습니다. 항성월과 자전주기가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지구 주위로 달이 이렇게 도는데요. 달에다가 깃발을 세워놨어. 달에다 이렇게 깃발을 세워놨어.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됐습니까? 달의 깃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내가 이 정도에 계속 있습니다. 달의 깃발이 항상 보이네요. 여러분 달의 뒷면을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은데요. 동주기 자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동주기 자전.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아요. 이건 달에서만 일어나는 기가 막힌 희한한 현상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 행성에서 즉 목성 주위에 토성 주위에 여러 행성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동주기 자전이라서. 그래서 한쪽면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달의 앞면이다 뒷면이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보이는 쪽을 달의 앞면, 우리가 못 보는 쪽을 달의 뒷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자전주가 똑같아서 동주자전 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달의 한쪽 면만 이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달의 앞면만 말입니다. 그럼 달의 뒷면 모습은 우리 가 보는 달의 앞면 모습과 유사할까요?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달의 뒷면은 달의 앞면보다 훨씬 더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크레이터들이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에 대해서 달의 뒷면은 오는 여러 가지 미행성체들이 뒤쪽에 다 맞겠죠. 그럼 달의 앞면 안 맞습니까? 근데 지구가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달의 뒷면은 훨씬 더 앞면보다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가 훨씬 더 많다. 알겠습니까? 또한 태양풍을 이제 잔뜩 받다 보니까 헬륨3와 같은 차세대 발전의 연료, 즉 핵융합의 연료들이 달의 뒷면에 헬륨3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헬륨3 이거 누구 걸까요? 말은 전 세계인들 겁니다. 말은. 근데 미국 와서 먼저 캐면 미국 와서 야 중국아 너도 좀 써. 한국아 너도 좀 써. 유럽 니들도 좀 써. 나눠줄까요?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중국이 먼저 간다 해서 미국 너도 좀 써. 이럴까요? 그럼 뭐 중국이 먼저 가갖고 자 한국 너들도 좀 써. 돈 좀 내. 할 거죠. 과연 싸게 줄까 모르겠다. 그죠? 미국이 힘으로 빼시면 안 되나? 어휴. 뭐 전쟁하자는 거죠. 핵전쟁하자는 거죠. 107페이지 다 풀었습니까? 107페이지 다 풀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110페이지 빨리 하세요.
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쪽 보십시오. 달이 태양을 이렇게 지나가요. 흔히 말하는 사의 위치죠. 이해됐습니까? 달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지금 당연한 거니까. 빛이 오는데 달이라는 물체의 가리니까 당연히 달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 달 그림자가 기가 막히게 지구의 지상에 떨어질 수 있겠군요. 달의 그림자가 지상에 떨어집니다. 서해 바다에 떨어지고 남해 바다에 떨어지고 동해 바다에 떨어집니다. 문 1, 문 2, 문 3 시간 흐름에 따라서 T1, T2, T3 달이 요래 지나가면서 달 그림자가 우리나라를 쓱 지나가겠네요. 일식입니다. 솔라 이클립스 또는 이클립스라 불러주는 게 있는데요. 일식 얘는 삭대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삭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기 될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달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하면 서해 바다에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동해 바다로 달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이해됐어요? 달 그림자가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로 달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일식의 진행 방향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로 달 일식이 진행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5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계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관측을 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지만 2035년 얼마 안 남았죠. 13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뭐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 일식이 일어날 때 관측하러 또 그쪽으로 여행 갈 수도 있겠죠. 알려진 바로는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는 2035년 2월 달에 강원도 평창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네요. 어머니 지혜랑 손잡고 가서 그러거든요. 은찬이는 왜 저렇게 늦게 와서는 또 이상한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현이한테 쌓인 게 좀 있어서요. 뭐해? 술 먹었냐? 지금 정신 없어져 이거. 어제 저녁에 술 먹고 애가 안 깬가 봐. 한번 먹어. 일식 서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 쓱 지나갑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참고로 태양 앞에 달이 완전히 가리는 이것을 이제 계기일식이라 부르겠고요. 그때 계기일식 되면 태양의 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 체증, 홍역, 코로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럼 부분일식이나 금환일식은 그때 볼 수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네요 라고 쓰겠습니다.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흐름 T1, T2, T3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볼까? T1, T2, T3 시간의 흐름은 이쪽으로 시간의 흐름이 흘러요. 태양은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달이 어떻게 가립니까? 하는데 달이 이렇게 가려야 되겠네요. 태양을 어느 부분을 가립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 태양을 오른쪽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태양을 완전히 다 가렸다 생각되면 태양의 바깥쪽에 있는 체증이나 코로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달이 이제 지나가네요, 빠져나가네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그림을 T1, T2, T3 이 그림을 닦아놓자고요. 이해됐어? 이렇게 보이겠네요. 태양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고 먹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 태양의 대기층도 코로나도 볼 수 있겠죠. 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T3.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예. 앞에 친구 머리를 태양이라 생각하고 주먹 놓고 T1, T2, T3 하면 되는 게야. 알겠어? 이해됐어? 생자로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린다. 이렇게 생자로 외우라고. 물론 그렇게 생자로 외우면 되겠지. 그렇게 생자로 외웠을 때 과연 시험장에서 잠깐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상황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었고 달이 오래 지나가니까 반시간만 이렇게 지나가니까 태양의 오른쪽을 먼저 가리네. 이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이래서 상황을 그릴 줄 알게 되는 거야. 외울 게 아니라. 일식이 되기 위해서 태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하셨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동쪽 하늘에 일식이 걸릴 때의 모습이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했던 2035년도 개기식 걸릴 때는 동쪽 하늘에서 걸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